지금 이슈는 매출은 높게 쳐야 되는데 인건비는 적어야 돼. 그러니까 두 명이서 한 6천을 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영업은 2천 하면 지옥이에요. 2천 하면. 요즘은 배민에서는 객단가를 올려야 돼. 수수료가 높아서 수익률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무료 배달 때문에 장사꾼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걸 해야 대비를 하고 전략을 쓰죠. 전략을 만들어서 해야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거 영상에 다 알려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36살이 된 와터버거 대표 안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나왔어요? 오늘도 이제 오픈 매장 가시는 길인가요? 네. 서산까지 왔어요. 그럼 이렇게 오픈 매장 이렇게 가시는 길에 걱정되는 것들은 혹시 있나요? 지금은 사실 크게 걱정 안 해요. 오픈하면은 거의 매출 한 하루에 한 200은 다 찍으니까. 하루 200. 최소. 여기인가요? 맞아요. 근데 여기 앞에는 다 공실인데 괜찮을까요? 이런 데가 좋죠. 왜냐면 월세도 싸고 권리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은 이제 요런 공실이 좀 차요. 건물을 살리는 브랜드. 네, 안녕하세요. 이 왓더버거 서산점은 반자동화로 해서 이렇게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스매시질하고 그 다음에 웍질하고 하는 게 기계가 된다. 피로도가 엄청 줄어들죠. 거의 자동화로 보시면 돼. 자동으로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였나요? 그러니까 재작년 한 9월부터 무료 배달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이제 그게 타격이 막 오는 시기였잖아요. 수익률이 거의 한 20%, 24% 정도 빠지니까 수수료 말고 다른 것들의 수익률을 높여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왓더버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자동화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금 대비 빨리 원금 회수해서 수익화를 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36개월 할부해갖고 그럼 한 달에 170만 원, 180만 원씩 해갖고 하면은 뭐 인건비 한 명이 세이브 되니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년 약정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중요한 거는 할부로 뽑는 게 아니고 총 토탈 금액을 봐야 돼요. 우리는 1억 1,500 많이 해도 1억 1,500에서 1억 2천이에요. 다 해도. 근데 보통 그런 거 합치면 막 2억, 2억 5천 이래 들어가죠. 그러면 2억 5천 넣고 내 이제 운영하는 운영 로스도 있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한 3년 해야 원금 회수합니다. 핵심은 자동화를 하는데 싸게 하는데 그것들을 눈속여서 하는 업체들이 많다. 상담받을 때 조심하셔라. 지금 이슈는 매출은 높게 쳐야 되는데 인건비는 적어야 돼. 그러니까 두 명이서 한 6천을 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는 가능해요. 7천, 8천도 쳐요. 반자동화. 아날로그에도.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거는 자동화는 그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 체력을 최대한으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임이 적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세 발자국이 넘잖아요. 여기서 바로 뒤를 돌아. 튀김을 튀기고 여기다가 넣으면은 여기서 이제 포장을 해서 바로 또 뒤를 돌면 여기다가 해서 여기서 포장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저쪽에 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하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은 이게 별로 안 힘든 줄 알아. 근데 이게 하루에 200건이면 세 발자국이면은 6,000걸음이잖아요. 이거 하나만 하는데 그러니까 피로도가 이게 중첩이 돼.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엄청 크네요. 엄청 크다니까요. 한 이게 발자국 차이가. 그렇죠. 이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발걸음 수를 줄여야 가장 핵심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90도가 넘어가 버리면 여기 이제 부하가 걸려. 어깨. 보통 음식점 하는 사람들 여기 그러니까 굽히는 곳들 있죠. 접히는 곳들. 관절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이게 여기 있어 봐. 계속 이렇게 되죠. 이거를 한 달 하면 몇십만 되겠죠. 그럼 역 고장나. 그러니까 이쪽 공간을 사장님들이 잘 활용을 해야만이 피로도가 줄어들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죠. 그게 저희가 세팅이 다 돼 있죠. 여기서 허리를 숙이는 것도 없고 피로도를 줄여야 인건비가 줄어들죠. 이 자동화는 그것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거 재료 재고 이런 것들 놔두는 것들도 최대한 안 움직이게끔. 그러니까 2명, 3명에서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계산되어 있던 거네요. 치명하게 계산돼 있어요. 플러스 조리가 있어요. 조리를 할 때도 피로도를 줄여놨죠. 일반적인 음식점은 이렇게 해서 놔두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이쪽으로 하면서 이쪽 힘도 들어가고 힘도 들어가죠. 피로도가 하나 구울 때도 엄청나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놔두고 그냥 이렇게 그냥 내려주시면
하나 구울 때 피로도가 굉장히 줄어들죠. 여기서도 이제 웍질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넣어놓으면 끝이에요. 불맛까지 넣어주죠. 자동화로 인해서 몸이 더 편해지잖아요. 하나 더 있어요. 음식점의 특성상 점심시간 피크와 저녁시간 피크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 시간대에 폭발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또 다른 기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게 미리 튀겨놓은 거를 놔두는 거예요. 근데 이 기계들은 퀄리티가 훼손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크 시간에만 쓰고 안에 집어넣었을 때는 30분 이상 넘어가면 폐기해야 된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피크 시간에 미리 재료를 준비해 놓으면 음식이 나가는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피로도가 낮아진다. 그리고 이게 또 피로도를 줄이는 방법, 재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좁아야 돼요. 근데 일반 프랜차이즈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만들어져서 들어가죠. 재료 준비가 다 돼서 나오면 피로도가 더 줄어들죠. 근데 우리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안 하시는 분이나 또는 프랜차이즈를 완전 가공, 전 처리를 하지 않고 들어오는 음식점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보통은 재료 준비를 하는 사람이 조리까지도 해요. 재료는 재료를 준비하는 사람, 조리는 조리를 준비하는 사람. 그렇게 나뉘어지면 조리를 하는 사람은 조리에만 피로도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피로도가 낮죠. 5명을 쓸 거면 3명은 조리고 2명은 재료를 뽑아야죠. 그럼 인건비가 각각 포지션이 낮아지고 분업화가 되고 속련도가 높아지니 서비스도 좋아지고 위생은 또 위생대로 좋아지니까 각 파트별로 인원을 쪼개가지고 분업화를 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이제 하는 게 재료 분업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따로따로 뽑으시는. 그게 매출이 한 4,500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영업은 2,000 하면 지옥이에요. 2,000 하면. 왜냐? 한 주방에서 해야 되는 업무는 동일해. 조리를 준비하는 양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2천만 원대는 범주를 혼자서 다 해야 돼요. 근데 3천만 원대는 2명이서 다 하지만 적절한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라 2천만 원은 적절한 수익이 거의 그냥 회사원이라고 생각해요. 회사원이고 중견기업 회사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4,500만 원 이상이 되면 자영업하기 좋아집니다. 대기업 약간 요 정도의 연봉을 들고 가면서 몸도 편해지는 라인업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 고민이신 분들, 더 이상 매출을 올리기 힘든 이유는 사람들에 대한 컨트롤,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는 한정적인데 사람들에 대한 컨트롤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서 매출을 5천, 6천을 못 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왜냐면 마케팅을 하려 해도 여유가 없으니까 정신적인, 몸적으로. 그때 쪼개야 돼. 한 하루에 2시간씩 해가지고 뭐 양파 가게 만든다거나 해가지고 따로 빼면 돼. 5천만 원 이상 사장님들은 거의 다 이런 것들 많이 해요. 특히 1억대는 거의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재료에 자동화를 해서 들어오는 거는 사실상 단일 매장에서는 힘든데 재료 단가가 높아지니까 프랜차이즈만 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인건비를 쪼개서 이제 그거를 만들면 돼. 하루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니고 이틀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틀치를 준비를 시켜놓으면 되겠죠. 보관 방법이나 진공으로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분업화 시키고 진공 잡아가지고 유지시켜서 퀄리티가 훼손되지 않은 기간을 딱 정하면 어떻게 돼요? 더 편해지죠. 재료 준비하는데. 그러면서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전라내기예요. 전라내기. 보통 이제 사장님들이 먹는 계란이다라 하는 것들은 좀 판매량이 많은 곳들은 모두 이거를 씁니다. 모두 이거를 거의 다 달걀을 까가지고 넣는 곳이 없습니다. 전라내기라고 이게 만들어요. 공장에서 계란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튀김을 유탕 처리를 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균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내려가요. 사이드 메뉴 이런 것들은 장사를 하실 때 요즘은 배민에서는 객단가를 올려야 돼요. 수수료가 높아서 수익률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무료 배달 때문에 장사꾼들이 다 죽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료 배달은 객단가가 높을수록 내가 비용이 낮아져. 14,000원에 팔면은 무료 배달이 적용이 되면 40%라. 비용이 30,000원이면 한 17%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의 숙제는 뭐예요? 비싸게 판다. 한 주문당. 그러면은 우리는 재료 준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이드류들도 많을수록 피로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제품을 잘 사용해서 사이드를 구색이게끔 만들어서 추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객단가를 높여서 수익화를 한다. 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정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장사는 비용을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인데, 왜냐면은 식자재비 나가죠, 인건비 나가죠, 월세 나가죠, 공과금 나가죠, 기타 잡비 나가죠, 그 다음에 수수료 나가죠, 그 다음에 뭐 세금 나가죠. 이 지금 말한 것만 7가지인데 매출은 하나예요. 매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잘 분석해서 줄여 나가는 게 핵심이고, 그것들이 높으면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낮게 나오게끔 만드는 게 핵심인데, 근데 우리 장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냥 한 1억 6천만 원 돈 주고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카드 하나만 사용하면 자동으로 경영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비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데이터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총 비용이 이렇다, 그 다음에 월 평균 비용이 이렇다, 요까지는 나와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비용 항목별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홈택스 기반으로 자동화 이걸 끌고 와서 자동으로 내가 쓴 라인업을 AI가 분석해서 식자재비, 급여, 배달비, 광고비, 세금, 공과금, 보험비, 기타 잡비로 분류해서 이게 1억에서 38%를 썼다, 20%를 썼다. 그럼 우리는 본사에서는 식자재비가 34, 36인데 2% 오버입니다. 그럼 뭐 1억 했으면 2%면 200만 원을 지금 로스 나고 있습니다. 식자재비 줄이세요. 그럼 줄이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럼 여기 제가 여기 하나 더 AI가 여기서 이제 점주님들이 지금 내가 수익을 어떻게 했으면 수익이 지금 정확하게 발생되는지 알려줘 하면은 분석을 해줘. 근데 이것들을 제가 이거 자랑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사장님들이 손익 분석표를 써야 된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야 내가 지금 더더욱 지금 시기에는 더 해야 돼요. 왜냐면 매달 달라. 매달 이 음식점은 매달 매출이 다르고 매달 식자재를 시킨 퍼센테이지도 다르고 인건비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 사장님들 조정하는 게 굉장히 이슈인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해버리니, 그리고 배미는 계속 한 그릇 팩이나 해가지고 이제 매출만 올리려는 전략을 쓰고 비용은 신경 안 쓰고 계속하니 지금 폐업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대비를 하고 전략을 쓰죠. 전략을 만들어서 한 그릇 팩의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을 쓰고 해야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더 똑똑해져야 돼. 26년도는 우리 사장님들이. 내가 오늘 이거 영상에 다 알려드렸어요. 이거는 저는 이거 밥 먹고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이라.